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 3주 정도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저의 그 3계절 장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벌써 5월 중순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백패킹을 해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장비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장비 선택이 사실 너무나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계절 필수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장비와의 비교, 그리고 동계 장비와의 비교를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배낭 선택과 패킹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의 장비 구입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스펙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가성비예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부피가 작은 제품.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장비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장비의 무게 및 가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낭입니다. 미스테리 렌치의 테라플레인 82L입니다. 이 무게는 3.2kg, 가격은 38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제가 동계 주력으로 계속 사용을 했고 3계절에도 계속 이 배낭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3계절 장비를 수납을 하기에 이 배낭은 조금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촬영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삼각대, 카메라, 배터리 등의 어떤 촬영 장비, 그리고 드론 수납을 하려면 이 배낭이 가장 적당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이 배낭을 선택하고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배낭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장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요 등산 스틱을 기준으로 화면상 우측편에 있는 건 제가 생각한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선택 장비, 그리고 동계 장비, 이렇게 좀 위치를 해놨고요. 레인 커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 테라플레인 같은 경우는 내장 레인 커버가 없습니다. 물론 정품 레인 커버가 있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한 6만원, 7만원대로 좀 기억을 하는데, 굳이 그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솔트랙 제품 85L 요거를 따로 구비를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소나기 등 이제 기후 변화가 좀 무쌍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제품으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고, 3계절에는 계속 챙겨 다닐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트레이스 기어 보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500ml 생수병에 딱 적합한 사이즈고요. 500ml 생수를 넣어서 클립으로 배낭 어깨끈에 견착해서 사용하는 물병 케이스인데, 그전에는 저는 그냥 배낭 사이드 포켓에다가 물병을 넣어서 운행 중간에 마시고 했었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필수 장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텐트입니다. 제가 동계에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솔리드 알파인 X2 동계용 텐트를 사용했는데, 여름이나 3계절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3계절 텐트로는 그 백컨트리사의 제너드 2P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워낙 많이들 사용하시고 리뷰 영상도 많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양축으로 출입문이 있고 또 양측으로 전실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넓고 3계절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 얘는 무게가 폴대랑 팩을 포함해서 한 1.7kg 정도 나가고, 바닥에 깔려있는 이 그라운드 시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kg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저는 3계절용으로 이 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3계절 침낭으로 선택한 큐뮬러스의 파냠 450이에요. 이 제품은 무게가 835g, 가격이 저는 그 OK몰에서 한 32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제품이 보니까 대부분 다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3계절 침낭으로 이 파냠 450을 선택을 했을 때 같이 놓고 고민했던 제품이 제로그램 하이시에라 450짜리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침낭의 워미스트 500g짜리,
2가지를 같이 놓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동계 침낭으로 베이스 침낭 시베리안 실드 플러스 충전량 1500짜리를 사용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니까 베이스 침낭을 100%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민했던 게 베이스 워미스트 500g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0g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4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얘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고 한 70g 정도. 그래서 일단 배제를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파념 450인데, 베이스 침낭을 뭐 충분히 신뢰를 하지만 내한 온도도 얘가 조금 더 낮고, 워낙 이제 큐뮬러스 제품은 국내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서 파념 450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가 3계절 침낭을 이 450g을 선택했던 이유를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은 뭐 3계절 침낭으로 600에서 900g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그래서 한 600, 700 정도를 생각해서 알아보다가 450g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체질인데 저는 비교적 추위를 덜 타는 편이에요. 같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트 서밋의 이너 침낭, 그리고 이 수비터, 이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샀던 제품인데, 이 세 개 제품을 겸용해서 사용을 하면 한 영하 5도까지는 뭐 무난히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같이 겸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계 침낭 1500짜리보다 부피가 작아요. 화면상으로는 이게 좀 커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부피를 생각해 보면 얘가 훨씬 작습니다. 이 동계 침낭 하나보다 부피가 대략적으로 패킹을 더 하면 한 70%는 작은 것 같아요, 부피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으로 초겨울, 늦겨울까지는 제가 이걸로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영상 한 5도 미만까지는 이 두 가지 제품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5도 이상의 예상되는 기후에서는 이거 하나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제품으로 3계절을 모두 커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혹서기, 한여름에는 저는 이거 이너 침낭 하나만 들고 다닐 예정이에요. 다음은 제가 3계절용으로 선택한 매트입니다. 클라이밋 스태틱 V2거든요. 이게 재원상 무게가 462g, 그리고 가격이 48,000원 정도. 무엇보다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피예요. 패킹 부피. 이 500ml 생수병보다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부피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저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단점을 하나 꼽자라면 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때는 못 느끼고 편하게 저는 자거든요. 근데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가성비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고, 무엇보다 부피가 작아서 저는 이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매트와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동계 주력으로 사용했던 니모오라 25 라지 사이즈, 얘 같은 경우는 내한 온도가 영하 9도에서 15도 정도 되는데, 니모 제품은 R밸류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내한 온도만 스펙상 따져보자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R밸류가. 얘가 제일 편하죠. 그리고 니모 오라나 뭐 조르 제품들 보면 바람 빼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좀 적응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3계절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피예요.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3계절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동계에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니모 오라 20 레귤러 사이즈 492g 정도, 얘보다 한 30g 정도 무거워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선택 장비로 뺀 이유는 부피입니다. 부피 거의 3배가 제가 볼 때 넘는 것 같아요. 무게 차이는 크게 없지만 부피 때문에. 편하기는 미끄럼 방지 패드도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스펙상 자충식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메모리 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해요, 편하기는. 그런데 굳이 박지가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얘를 들고 다니고 바닥 표면이 저기는 조금 불편하겠다 싶으면 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선택 장비로. 타벤타벨 서머 블랑켓 M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210에 90 사이즈거든요. 1인용에 딱 적합한. 이거는 무게가 269g, 한 270g 정도 되고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두 가지로 그냥 조합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저는 부피가 큰 거는 딱 질색이에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자꾸 나뭇가지에 걸리고, 이게 사실 가방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운행을 할 때 체력 소모가 상당히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캠핑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베개는 시트 서밋의 에어필로우 프리미엄 라지 사이즈. 베개 치고는 사실 좀 금액을 투자했는데, 제가 잘 때 사실은 베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음은 혹서기를 제외하고 제가 갖고 다니는 랩의 마이크로라이트 알파인. 국내 쇼핑몰에서는 다 거의 대부분 품절이에요. 해외 직구를 구입을 했고 배송료하고 관세까지 포함해서 한 32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티셔츠 하나, 그리고 여벌의 속옷, 양말, 그리고 스포츠 타월, 이렇게 이 정도 조합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운행할 때 입는 옷을 제외하고. 저는 랜턴을 총 3개를 갖고 다니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크레모아 미니. 보통 저녁에 텐트 내에서 촬영을 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광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켜놓고 텐트 내에서 촬영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또 방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야간 산행이라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대비해 가지고 2개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보조 배터리를 저는 2만A짜리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무게가 한 390g 정도 되거든요. 다음은 뭐 그냥 기타 물품인데, 제가 무조건 들고 다녀요. 안대,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귀마개. 다음은 온도계 2개, 그리고 호루라기, 그리고 카라비너 2개. 작은 거, 큰 사이즈. 빅토리녹스 클라이머로 알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비상 상황은 뭐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저는 소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항상 백패킹을 갈 때 한 2.5리터의 식수는 거의 들고 갑니다. 이게 무게가 한 180g, 용기 무게만 180g이니까 이거 1리터를 채우면 1.18kg가 되겠죠. 스탠리 1리터 보온병, 이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서 그냥 컵라면 먹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물은 그냥 식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1리터, 여기 1리터, 그 다음에 500ml 생수병을 얼려가서 딥팩에다가 음식물 보냉 용도로 사용을 하고, 무겁긴 한데 뭐 감수해야죠. 비화식을 해야 되니까. 라면은 먹고 싶고. 자, 다음은 테이블인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벨은 트래킹 패드. 이게 무게가 한 230g 정도, 그리고 가격이 한 3만원대 정도. 미니멀웍스의 티타늄 용량은 450ml고요. 이게 무게가 한 60g, 그리고 가격이 한 27,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스터리월의 디팩 2.0 M 사이즈고요. 이거는 가방 무게가 450g, 가격이 한 34,000원 정도. 다른 일반 보냉팩이 있지만 보냉 기능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가져가는 음식물이 좀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무게가 나가더라도 들고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제 수납력인데, 여기다가 젓가락, 그리고 수저를 이 상단 포켓에 넣어 다니고요. 참고로 여기다가 저는 뭐 컵스프, 그 다음에 뭐 커피, 뭐 차 종류 이렇게 넣어 다니고, 그리고 코인 티슈인데 이거는 뭐 유해한 물질이 없다 보니까 안심하고 뭐 얼굴을 닦거나 주변에 뭐 청소를 한다거나 몸을 좀 닦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하고요. 키친타올인데 한 잔씩 뜯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좀 휴지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토스백 에버레스트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구입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쿠슈라고 해가지고 운행할 때 이제 사이드백으로 좋은 제품 많은데, 굳이 이게 있는데 그걸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등산 스틱인데,
백패킹을 시작하기 전에 얘를 먼저 구입을 했었어요. 둘 다 네이처하이크 제품인데 이거는 카본 재질이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게 등산 스틱을 무조건 2개 한 세트로 판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했던 게 이건 국내 쇼핑몰에서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이렇게 2개를 저는 필수 장비로 들고 다닙니다. 일단 이 카본 재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영하권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발왕산, 설산 백패킹 운행을 했을 때 그때 적설량이 한 50cm 이상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눈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을 수도 있고 뭐 돌 바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무리하게 스틱을 뽑다가 얘가 막 약간 뿌지직 하는 소리도 났었고 안에 아마 크랙이 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카본 스틱은 가볍긴 해도 동계에는 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구나, 특히 설산에서. 그래서 제가 따로 구매를 했던 게 그냥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튼튼합니다. 얘는 그냥 동계에만 사용하려고. 이 큰 바스켓이 있어가지고 설산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상되는 박쥐가 그 데크인 경우에는 데크팩을 들고 다니는데 혹시 데크 간격이 좁거나 넓거나 뭐 한 가지 사용이 안 되는 경우 대비해서 이 2가지를 같이 들고 다닙니다. 동계에는 저는 이거를 필수 장비로 생각을 하는데 산계절에는 땅이 뭐 얼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발로 밟거나 팩을 넣어서 정 안 들어가면 주변에 뭐 돌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거를 산계절에 필수 장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장비 중에서 이 롤 테이블하고 헬리녹스 체어 제로가 있는데 보통 산에는 저는 이거는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 테이블은 굳이 사용할 일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선택 장비로. 동계에는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계에는 전혀 뭐 들고 가본 적은 없고요. 그 3계절에는 저는 보통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일몰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야외에 앉아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택 장비로 구분을 했는데 다만 조금 일찍 가거나 아니면 풍광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들고 가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산행 들머리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보온통에 채워넣고 그냥 차에다 두고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화기를 사용 가능한 장소를 가게 된다면 소토 윈드마스터 그리고 시에라 컵 그리고 미니토치 여기에 용량이 한 800ml였나? 티타늄 보트 이 정도 들고 다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필수 장비 그리고 선택 장비 그리고 동계 장비 비교까지 해가지고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배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3가지의 배낭인데 이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미스테리 렌치의 테라플레인 82L, 두 번째는 이제 반고의 코언투어 60L, 이건 최대 70m까지, 트레이스 기어의 카본 40L 배낭,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무게는 테라플레인이 3.2kg, 반고가 2.4kg, 트레이스 기어가 한 900g 정도 돼요. 이 트레이스 기어 같은 경우는 용량이 40L입니다. 이게 상단 롤탑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오버를 한다 그러면 한 50L, 55L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글을 보니까 이게 최대 적재 하중이 10kg인데 2kg 오버되는 것까지는 무난하게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킹을 잘해서 얘를 한 15kg 정도로 넣고 다니겠다. 가방은 가벼우니까 나한테는 무게적으로 굉장히 이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상 이 최대 적재 하중에 한 3kg 이상 오버가 되면 이 가방의 밸런스는 깨집니다. 이 밸런스라는 건 운행 중의 밸런스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느 신체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무게부하가 가거든요. 그러면 오래 운행도 못하고 나중에 몸에 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대 적재 하중을 오버하게 되면 가방에 손상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봉합부, 연결부가 찢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배낭을 구입하실 때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착용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매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실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내가 그럴 겨를이 별로 없다,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후기글들 많이 보시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내 백패킹 스타일, 나는 동계 위주로 백패킹을 할 것인지 3계절 위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동계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무겁고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방한 장비, 의류라든가 아니면 눈삽, 장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킹 사이즈도 용량도 크게 되고 무게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중량 배낭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3계절 위주로 백패킹을 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중경량 배낭을 추천을 드려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패킹 방법에 대한 간단한 원리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보통 패킹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패킹을 하시는 게 하단부에는 매트, 침낭, 그리고 우모복, 그 위에다가는 디팩 내지는 음식, 그리고 텐트 위주로 많이 패킹을 하시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점에서 거리가 멀게 되면 무게가 가볍더라도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등판이 작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등판을 기준으로 무거운 것들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무게 부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무거운 물건들은 등판에 밀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의 하중은 힙벨트를 통해서 허리 부분에 집중이 되죠. 거의 70~80%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등판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 허리 부분에 더 가까울수록 좋다예요. 사실은 기본 원리는. 근데 보통은 이 배낭 하단부에다가 그 가벼운 침낭이나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게 되죠. 우모복이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비교적 무거운 게 등판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운행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까지 더 부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게가 1kg라면 여기서 느껴지는 무게는 크지는 않겠지만, 이게 장시간 계속 반동이 있는 운행을 한다면 이 운동 에너지까지 결합이 돼서 무게 부하는 시간 단위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등판에 밀착해서 패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말이죠. 보통 저는 이 디팩에다가, 보통 부피덱이 물이 제일 무겁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패킹을 해요. 그리고 얘도 이 등판을 기준으로 이 안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저는 패킹을 해요. 이 디팩도 안쪽에다가 운방 매트라든가 이런 의류 같은 거를 끼워 넣고 등판에 밀착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물이나 이 무거운 장비를 등판 쪽에다가 밀착시켜서 패킹을 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볼 때 인지를 하시면 가방 배낭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패킹을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